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열렸는데요. 20대 28일이죠. 미국 FOMC를 또 살짝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확 그 발표된 시점에서는 유럽 증시나 이제 중국 증시에 기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영향이 미비합니다. 결국 미국 FOMC를 좀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현재 시간 어떻게 움직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40포인트 전일 대비 소폭 하락입니다. 제가 이제 특징이 하나 있다면요. 시장을 이렇게 보다가 시장이 정말 막 지루하고 막 재미없는 초정밀 울트라 캡숑 박스처럼 움직일 때는 굉장히 하품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몸으로 좀 느끼는 편인데 최근 증시가 그런 구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장중에 지수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흐름이고 종목 자체는 이제 뚫어져라 뭘 보고 있으면 되죠? 호가창이요? 아니죠. 공시를 계속 살펴야 되겠죠. 공시가 발표되는 것들은 계속 주목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거 없이요. 각자의 뉴스에 따라서 실적 공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코스피 포인트를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갈팡질팡.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술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도라든가 씨름이라든가 1대1 대련하는 기술들이 있죠. 이런 걸 보면 상대가 기술이 들어오면 그 기술의 힘을 반대로 이용해 가지고 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이 안 들어오고 서로 견제만 하는 거죠. 유도로 표현하면 서로 멱살만 잡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딱 잡고서 발로 툭툭 치기만 하고 기술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한쪽 기술이 들어와야만이 뭔가 반대로 또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러지 못하고 갈팡질팡 머물러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지수 밸런스 살펴볼 거고요. 현대산업 실적 예상이 하회됐습니다. 좀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LS한전 실적평가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나온 것들도 많죠. 뭐 서울반도체도 있었고요. 하나테크인도 나왔는데 뭐 좋게 나온 것들은 바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적 공시에 따라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산업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을 보면요. 건설주의 대장은 누굴까요? 현대산업이었죠.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해외에서의 그 수주가 없어요. 거의 국내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데 해외 수주에 나가 있던 회사들은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얼마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악화를 봤잖아요. 그런 우려가 아직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현대산업은 그동안에 정말로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국내와 분양 시장이 뜨겁게 좀 달궈지는 지역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적도 보면 2013년도에 최악의 실적을 나오고 14년도 전년도죠. 온전하게 좀 좋게 좀 나왔어요. 완전하보다도 좀 서프라이즈한 거죠. 1년 만에 이렇게 적자였던 게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요. 엄청난 성장을 한 해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대로 주가는 보여줬고 올 2분기 때까지도 보시면 긍정적으로 그대로 유지했는데 3분기가 꽈당이 났습니다. 예상치에 어긋났죠. 이것도 한마디 짚고 넘어가면 이번에 발표치 이전에까지만 보더라도 현대산업의 뉴스나 코멘트나 리서치 자료들은 전부 다 예상 상이었어요. 영업이익 1,300억 정도? 아무리 낮게 잡아도 1,200억 이상. 매출은 1조 3천억 이상. 그런데 말입니다. 꽈당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그동안 꽈당인데 기관들의 수급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8, 9, 10 점진적으로 기관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개인 투자자분들만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대응하는 매매 관점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현대산업을 보시면요.
예. 건자재주들 간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 구간 안에서 건자재주 가고 뭐 LG하우시스라든가 또는 그 동아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가고 그다음에 시멘트주도 가고 그런 기업 같이 밸런스를 움직이다가 이 거래량을 보시면 최고점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죠. 거래량 터진 시점에서부터 흔들리고 추세적으로 어때요? 기준선 검정색 기준선을 이탈하고 바운딩은 인정하겠는데 바운딩 다음에 어떻습니까? 돌파를 못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가 대략 64,000원대인데 저항받고 있는 거고 전저점 깨버리고 그럼 앞으로 추세 자체는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단 추세 자체는 약화되더라도 매일같이 매주 음봉으로 빠바바바방 빠지기보다는 가격 변동을 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 전년도 실적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낮거나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실적으로 전년도 연말 종가가 이 가격이라고요. 39,000원대. 따라서 39,000원을 올 하반기 11월, 12월 달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전고점 때잖아요. 전고점 때니까 기술적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점.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이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 대행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매매 대응을 할지언정 추세 대응을 진득하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LS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LS한전을 또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그 LS한전은 여러분 이런 유형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에 보셨지만 수출주들 벌써 주가가 양적 완화를 했던 2008년도 가을, 2009년도 봄 그 시점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죠. 어디에? 내수주가 아닌 수출주 위주 쪽에. 제조업 기반 쪽에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PBR 얘기하면서 저가 매수를 나서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또 잘 골라야 돼요. 거기서 PBR이 낮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낮은 PBR 속에서 향후에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산업 또는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우위에 있는 산업 이런 것들 자꾸 찾으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LS한전도 실적 발표했는데 이번 분기는 좋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번 분기 좋게 나왔는데 이 회사의 그동안의 실적을 쭉 추이를 보시면 보도록 하죠. 매출 자체는 그닥 감소나 뭐 증감이 크진 않아요. 2012년도부터 최근 몇 년 새. 근데 영업이익이 약간 들쭉날쭉하죠. 1,500원, 1,500원대, 1,700억대, 1,500억대, 1,500원. 아니 저렇게 영업이익이 나쁘지도 않은데 주가는 속절없이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뭐 적자를 냈거나 큰 폭으로 막 전년 대비 50%, 70% 마이너스 감소했거나 이러지도 않은 국면에서 꾸준하게 사업 영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낮아졌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이 PBR이 뭐 0.5배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PBR이 현재 한 1.45배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 위치는 기업의 가치평가 스토리 본다면 이 회사 지금 하고 있는 전력 사업이라든가 그린에너지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크게 훼손되거나 악화된 게 아닌데 주가는 많이 빠졌다.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의심일까요? 왜 빠졌을까? 주가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다면 인정이 되는데 실적이 점진적으로 조금 안 좋았지만 이렇게까지 악화될 정도로 사업이 안 좋았나?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결국 이것은 시장의 분위기. 우리 국내 시장에서 수출주라든가 제조업 관련돼서는 매기세가 들어오지 않고 내수 위주로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거래의 딜, 이런 어떤 환경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렇다면 이 꼴을 이건 뭘로 볼 수 있겠어요? 나쁘다, 좋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업에 대응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살아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향후에 이익 개선에 조금만 더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LS한전은 저평가 영역에서 가치평가를 좀 계속해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여주시죠. 지수를 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는 688. 지수는 벌써 몇 개월 때는 꽤 됐습니다. 예, 그렇죠? 계속 저 자리에 머무르고.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머무르는 상황에서 종목이 안 가냐? 그게 아니거든요. 갑니다. 가는 종목을. 그래서 열불납니다. 왜요? 아니 지수가 빠지지도 않고 코스닥. 근데 내 거는 안 가. 옆에 또 내가 얼마 전에 공부해서 딱 봤는데 그 종목은 또 30% 상한가야. 이런 장세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보면 한마디로 열불나는 장세입니다. 갈아타자니 너무 많이 올라갔고, 붙잡고 한번 버텨보자니 깝깝하다고 해야 되겠죠.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크게 볼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징주를 보면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특징주. 제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특징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도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주식도 있다. 지난번에 뭐 원폭물산도 보셨고 푸른기술도 보셨는데, 오늘 특징주도 보시면요, 미동전자통신, 모다정보통신, 서화정보통신, 기산텔레콤 다 같은 전자통신이니까 통신자 보니까 통신 관련주다 해서 같은 테마로 보이시죠. 그러면서 또 호가창 보고 기술적 매매만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셔야 돼요. 다 달라요. 이거 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떨어져 있죠? 미동전자통신, 모다정보통신 다릅니다. 이슈가. 서화정보통신, 기산텔레콤은 같습니다. 방송장비 중계기. 쟤는 깡패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미동전자통신. 예, 발음을 잘해야 돼요. 미동전자통신입니다.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올까요? 얼마 전에 뭐 3,000원, 4,000원대, 5,000원대 머물러 있다가 16,000원. 네? 회사 내용을 봅시다. 너 뭐 하는 회사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블랙박스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아이나비 아닌가요? 근데 이 회사도 주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 한번 봅시다. 그 매출은 얼마나 나오나? 폭등을 하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매출 자체 2010년도에서 11년도에는 진짜 폭등을 했네요. 23억 매출액에서 뭐 140억 가까이. 2012년도에도 폭등을 했네요. 130억짜리 400억. 근데 2012년도부터 전년도까지 맴맴인데요. 400억대. 올해도 그렇죠. 그렇게 좀 나오고 있죠. 뭐 그렇게 폭등이라고 하기에는 미동전자통신의 분기별 실적을 본다면 좀 애매합니다. 인정해주기가. 영업이익이 그렇다고 굉장히 서프라이즈 아니야.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는 무려 지금 한 두세 달 만에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몇 배 퍼센트죠? 500% 정도 되나요? 네. 왜 올라갈까요? 이겁니다. 공시에 가시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 유평 인베스트먼트 상해 유평 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도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신세기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대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투자했다는 얘기죠. 중국 기업이 투자해서 그 이슈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건 공시를 보면 9월 8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보니 거래량이 9월 3일 날 터졌거든요. 터지고 나서 9월 8일 날 공시 터지고 거래량 없어요. 그런데 한번 9월 마지막 거래일에 거래량 터져서 쭉 올라갔다가 미끄러뜨려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음봉 나왔던 거 거래량 터졌던 자리를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이날 넘어갑니다. 거래량 실으면서 7,000원으로 장악하거든요. 그리고서 그냥 띄워요. 이런 주식을 쉽사리 대응할 수 있느냐? 해보는 거죠. 이슈를 보고 저기 체크가 됐다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큰 자산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위험한 주식이죠. 실질적으로. 매매 트레이딩과 스케일과 또 기술적 기업적 분석이 다 토탈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어떤 약간 투기성이 좀 끼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미동전자통신. 그럼 이 이슈로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 물어보면. 기업의 가치평가 자체를 얼마까지 갈까요?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미래에 어떠한 그래 가치 있어. 그럼 중국 시장의 모든 블랙박스 이 회사가 다 먹는다. 이런 어떤 전망치라든가 중국 시장에서의 뭐 블랙박스 시장 점유율 50%, 예? 80%. 그래서 시장 전망이 있어서 매출 규모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주면 가이드라인 좀 나와주면 가능하죠. 예.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 1,400억이니까 현재 시점에서 향후에 의해서 시가총액이 3,000억 원대를 육박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통계 자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올랐구나 라고 체크포인트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다정보통신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모다정보통신은요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같은 통신이라서 그쪽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모다정보통신은 사물 인터넷 쪽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사물 인터넷 때문에 사물 인터넷은 관심을 갖자 했잖아요. 그 중에 관심 가는 종목입니다. 모다정보통신은.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다정보통신 보여주시죠. 올해 또 뭐 얘기 계속 나오는 게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이제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적자입니다. 분기별 적자. 예, 몇 분기 연속 적자고 전년도도 적자인데 올 초 저게 뉴스가 났던 게 5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옵니다.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회사도 공시가면 재밌는 공시들이 있어요. 공시 한번 보십시오. 공시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건 숙제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그냥 그런 분위기죠. 예, 이런 분위기거든요.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젠트로 보겠습니다. 이거 공시 볼까요? 깡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푸른 기술 보여드렸죠.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저도. 젠트로 2,000원짜리가 12,400원. 이런 거 과거에 많이 안 보셨나요? 잡아주실래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주식책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딱 해놓고 급등주 대박의 비법. 네? 이런 데가 예를 들면 맥점이다. 매수 포인트다. 뭐? 그래서 얼마를 먹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나도 했다. 책 팔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금방 전에 잘 보여드렸는데요. 이 회사는 공시가 10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주가 다 띄워놓고 공시 나왔는데 공시 내용 보면 말이 안 되죠. 내부자 정보가 누군가는 알고 있다면 그 전에 띄워놓고서 10월 20일 날 주가는 무려 거의 뭐 6,000원대 육박을 했는데 그때 공시를 터뜨려놨는데 그 전에 누군가가 내부자 정보가 됐든 아니든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기업의 내용이 합성수지 제품인데 기업의 매출이 급등했다는 보고서도 없고 아니 어떠한 뭐 그 이슈라고 할까요? 이런 모멘텀도 예측하기도 어렵고 실제 갑자기 서프라이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래량이 어느 순간에 빠바바바방 나와서 대량 거래량이 터져서 기술적으로 뭔가 잡아줄 포인트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랬단 얘기예요. 이런 게 깡패잖아요. 이런 주식이 지금 코스닥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다면 하나 주셔야죠.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왜? 이런 종목군들이 나중에 사고치겠죠.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주식의 지금 주식시장의 환경이라 해야 되나요?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코스닥이 지금.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눈에서 야구나 프로축구에서 심판의 룰이 공정하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요. 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날 해봐야 소용없죠. 커쇼가 오든 그레인키가 오든 선동열이 오든 최동원 선수가 오든 스트라이크 던졌는데도 볼로 잡아주면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지금 공정한 룰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체크포인트 잡고 실적 보고 공시 보고 수급 보고 사업 보고서 보고 또 다른 뉴스와 정보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룰이냐라고 하면 그런 종목군들은 잘 안 움직이거나 답답하지만 이렇게 주식들은 푸른 기술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잡아주시겠어요? 궁금해요. 한 번도 진짜 이 종목을 그냥 기술 대응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10월 14일 날인가에 얘기했는데 그렇죠. 방송에서 얘는 그래도 터지기 전에 거래량이라도 잡아주고 뭔가 이렇게 꾸물꾸물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이거 뭔가 있는데
냄새 나는데 스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저 종목은 아까 젠트로는 드물어요. 근데 프로게에서 그때 10월 14일 보고 나서 제가 얘기했죠. 그 정도 뉴스 가지고 이슈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 근데 또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했군요. 거래가 빵빵 터진 거 보니까 아예 받아주지도 말자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아무도 안 산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뭐 자전거를 할 거 아니에요. 펀더멘탈에 좀 주목합시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과연 중국 부양책 나왔는데요. 예, 미국 FOMC 회의가 주목되고 이겁니다. 이거 두 개. 이 두 개가 솔직히 저보고 해석을 딱 부러지게 해봐라 그러면 딱 부러지게 못합니다. 왜냐? 머리가 아픕니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왜요? FOMC는 이제 회의 주목해서 이번에는 안 하겠지는 하고 있는데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한다 하더라도 연내는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 그걸 우리가 봐주는 거고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을 이제 볼 거고. 근데 이 이하나 IMF에 편입되는 거 이게 골치 아프다고요. 좋은 거에 나쁜 거에 보면 다 떠나서 새로운 불확실성이고 우리한테 좋은 거에 나쁜 거 보면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왜냐? 실질적으로 유동성이라는 것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원래는 경기 둔화, 실물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선제적으로 계속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정책의 의지니까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 사전에는 실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런 정책을 펴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가 전세 글로벌 정책에서 정책자들이 유동성을 펴내면 시장은 빠지고 빠져도 바닥 잡다 보면 자산시장 올라가 있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헷갈린단 말입니다. 중국이 기축통화 위안화가 된다면 그러면 중국에서는 위안화가 약세를 갖고 계속 자국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부양책 계속 내놓는다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건데 이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달러 캐리, 엔 캐리의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좋다라고 해왔던 장세가 위안화 캐리, 위안화로 왕서방 돈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유동성인가? 아니면 자칫하면 자본 유출의 우려가 있나? 이 모든 것들이 좀 혼란스럽죠, 해석이. 그래서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요. 많이 편입이 안 된다.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네, 자본 유출의 리스크가 또 커지겠죠. 어쨌든 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변동성을 좀 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는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긍정의 요인이 더 많다. 그래서 향후에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또 11월 달에는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이슈가 시장을 사로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코스피 200 지수 이거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야 되는데요. 이 포인트잖아요. 제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회기값을 얘기하니까 제가 이거 날짜까지 아니어도 기간은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회기값 있으니까 당장에 확 빠지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항점은 누구나 다 보고 있죠, 지금 심리는. 근데 이 저항점에 대해서 오늘 해석을 좀 다시 할 겁니다. 보여주시죠, 다음 자료. 삼성전자입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시동의 키를. 시장이 어떻게 보냐면 제가 보는 건데는 지금 계속 멈는데 요 박스 구간 확대해 주시면 만기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흐름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00의 흐름이 동일하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밀면 지수도 같이 5일평 밀고 밀려주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7월 17일 전고점을 한 번 더 넘어갔다가 눌러주면 지수는 붕 떴다 눌러줄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만약 바로 밀어주면 지수는 똑같이 밀어주겠죠. 근데 어느 쪽이 더 가깝냐 그러면 이거는 진짜 확률 반반입니다. 현 위치에서. 기술 중에 뭐 씨름이라든가 유도기술 중에 기술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 대치기를 한다든가 잡채기 이런 게 있잖아요. 메이저들이 먼저 위로 기술을 불어주면 우린 대치기 하면 됩니다. 만약 밑으로 먼저 보여주면 밑에서 후려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메이저들이 어느 쪽에 먼저 뻥 해주느냐를 일단 관망의 자세를 기다려줬다가 그거 보고 나서 반대쪽 기술을 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진짜 시황의 포인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이었습니다.